독일 맥주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유럽의 주류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문명의 중심이 그리스이던 시절 그리스는 포도 재배가 적합한 지역으로 와인을 주로 마셨기 때문에 맥주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하층민이 마시는 주류로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을 정복했던 로마인들도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맥주는 게르만의 미개인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천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모태가 된 왕국을 세운 카롤루스 대제의 등장으로 맥주의 역사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 걸맞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맥주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정복한 지역에 수도원을 세워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맥주는 그 지역의 물과 보리에 따라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원마다 맥주는 고유한 맛과 풍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수도원을 방문할 때 맥주가 맛있으면 큰 상을 내려서 수도원들은 경쟁하듯 맥주의 품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현재의 유럽 국가들의 시조가 이 카롤루스 대제이고 그가 세운 수도원을 발판으로 도시가 생겨나 오늘에 이르게 되어 카롤루스 대제를 서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독일에서는 맥주 순수령이 공포되어 맥주 산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맥주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이 조각, 물고기 불에, 심지어 사람 손가락까지 넣었다고 하니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중세에는 위생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맥주 순수령이 밀값의 폭등 때문에 생겨난 법령이지만 바이에른 영주가 공포한 이 법령은 바이에른 영주의 직영지인 바이에른에서는 밀맥주를 만드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밀맥주 앙조장은 바이에른 지방을 제외하곤 모두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주에 밀맥주 양조장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맥주 순수령은 맥주를 위생적으로 제조하여 맛과 품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맥주들이 사라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맥주 순수령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탓에 다양한 재료로 수많은 스타일의 맥주가 존재하지만 독일에서 특색이 있는 맥주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퀼시, 알트비어, 켈러비어, 라우흐비어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둔켈 라거의 탄생. 맥주 순수령에 따라 제조된 맥주가 바로 둔켈입니다. 정식 스타일명은 뮤닉 덩컬 라거입니다. 미넨의 어두운 라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스타일의 별칭이 있는데 바로 오러전 어부 라거입니다. 라거 맥주의 원형이라는 뜻이죠. 이 둔켈은 맥주 순수령에 따라 제조된 모범생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주력 맥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둔켈이 까만 이유는 까맣게 태운 메가를 쓰기 때문입니다. 메가도 커피 원두처럼 로스팅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맥주 만드는 공정을 다룰 때 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까맣게 태운 메가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인 맥주의 쓴맛, 커피맛, 보리맛이 결정되고 맥주의 색도 결정이 됩니다. 이 둔켈이 라거의 시초입니다. 17세기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발달했고 라거 맥주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동굴의 저장의 낮은 온도에서 숙성하는 방식이어서 라거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색 라거와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필스너의 탄생. 그러면 우리가 아는 황금색 맥주는 언제쯤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시간은 흘러 라거의 주무대는 독일에서 체코로 흘러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체코 맥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